이념의 갈림길에 우뚝 선 호룡보루. 장수군 산서면 호룡보루를 만나다. 호랑이와 용이 만났다. 이들은 서로의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다다르는지 시합하기로 했다. 호랑이는 천하를 호통하는 소리로 능선을 떨게 했고, 용은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기운을 뿜어 지축을 흔들었다. 이들의 소리는 산과 땅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맞부딪혀 천하를 울렸으니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장수군 산서면 비행리에 위치한 호룡보루이다. 호랑이와 용과 같은 용맹함으로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세운 석축은 세월이 흘러 돌틈 사이 좁쌀만한 흙에 내려앉은 씨앗이 싹을 틔워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데 힘을 보태며 여전히 건재하다. 지금은 제 기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 앞에 서면 가족과 고장을 지키기 위해 용맹한 호랑이와 용의 기운을 가진 그들의 함성이 들릴 것만 같다. 비행기제를 따라 안고 간 설렘. 호룡보루.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기 위해 나선 길은 처음부터 험난했다. 내비게이션에 호룡보루를 치고 한참을 달리는데 끝없이 펼쳐진 겹겹인 산을 마주하니 아차 싶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게 분명했다. 분명 고속도로 우선 전용을 설정했는데 자꾸 딴 길을 알려주니 말이다. 차를 멈춰 내비게이션을 살피니 역시나 설정이 잘못되어 먼 길을 돌아가는 형국이었다. 재빨리 설정을 바꿔 길을 나섰지만 기계는 필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또다시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기에 급급했다. 하긴 인간도 상대의 마음 헤아리기에 늘 허덕이거늘 기계가 어찌 사람 애타는 마음을 들여다볼 해안을 가지겠는가. 적당히 포기하고 기계의 안내에 순응하기로 했다. 순응하기로 마음먹으니 눈에 들어오지 않던 풍경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깎아 지르는 듯한 산새와 그 틈에 오밀조밀 모인 마을, 겨울 끝자락에 드리워진 산그늘을 파라솔 삼아 풀을 뜯는 염소 한 마리가 한가롭게 보이기만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칠어진 마음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 덕분에 잔잔해졌다. 그렇게 몇 번의 유턴과 막다른 길을 돌아 빠져나오기를 반복하다 만난 길이 바로 비행기제였다. 비행기제는 장수군 산서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고개이다. 비행기 고개라니 어째 이름만으로도 신비하고 짜릿한 여정이 펼쳐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저절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차 핸들을 부지런히 꺾어 길을 오르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오는 이명이 동반됐다. 순간 소음이 적어지면서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무중력 상태가 되었다. 해발 471.6m라는 높이를 실감케 하는 고개 운전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듯 올라가는 산 정상에서 본 풍경은 지금까지 고생을 싹 지울 만큼 아름다웠다. 오래전 철의 왕국으로 불린 가야 땅은 기억에서 기억으로 이어져 지금 내 앞에 너른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순간 생명의 태동을 느꼈다면 과장일까? 돗자리 여러 장을 펴놓은 너른 벌판이 가까워졌다. 숨 고르기를 하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역사의 현장으로 나달렸다. 프레임을 통해 보는 생존의 호룡보루. 포장된 논길을 따라 달리다 보니 저만치 호리병 같은 석축이 눈에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했다. 종착지는 호룡보루. 엄청 거대한 구조물을 기대했었으니 실망하지 않은 측면도 없지만 경주에 있는 첨성대를 닮은 호룡보루가 사뭇 친근했다. 호룡보루 바로 옆에는 장수군 산서면 경찰서가 위치했다. 경찰서를 시작으로 호룡보루 뒤로 산서면의 번화가가 눈에 들어왔다. 여느 면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이곳은 다른 곳과 같은 듯 달랐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호룡보루 때문일 것이다. 해방이 되고 같은 민족끼리 이념 대립으로 시끄러울 때 장수군 산서면도 예외 없이 이념 대립에 휩싸였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조직된 빨치산 부대가 영역 확대를 위해 사방으로 세력을 뻗어가고 있을 때 전북 무주, 장수, 임실, 남원 등 중소도시도 그들의 목표 지점이었다. 특히 산서면은 빨치산 부대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백운사에서 덕유산에 이르는 산악지대 끝자락에 있었기에 더더욱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6.25 전쟁 이후 산서면에서는 지리산 빨치산을 후탕하기 위해 경찰 및 향토 방위대가 결상되어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다. 이제는 삶의 격전지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늙지도 젊지도 않은 몸으로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호룡보루는 높이 7.8m에 면적 17.3제곱미터, 하단 둘레 16.5m로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깔끔한 모양새를 뽐낸다. 그만큼 관리가 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지금 남은 건 동쪽 보루인데 원래는 서쪽에도 같은 보루가 있었다가 한국전쟁 때 무너졌다고 한다. 눈을 감고 사라져버린 서쪽 보루를 상상했다. 순간 다다다다 총소리가 들린다. 군홧발 소리가 어지러이 들리고 거친 옷김이 스스스 스치며 내 앞을 지나간다. 정신 차리고 보니 빨치산과 향토 방위대 간 전투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망연자실 서서 그들의 전투를 지켜봤다. 어두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모든 것 불투명했고 그들의 운명 또한 알지 못했다. 가슴에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호룡보루가 말없이 나를 굽어봤다. 입구 머릿돌에 새겨진 호룡보루 글자를 머리에 이고 녹슨 철문을 열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마땅히 허락받을 곳이 없어 염치에 불구하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문이 열리면서 나는 소리 때문이었을까? 호룡보루 안이 순간 소란스러웠다. 잠잠해졌다. 보루 안은 어른 4~5명이 들어서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 둥근 보루 중앙에 서서 둘러보니 벽의 상, 중, 하단에 각각 4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는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만든 구멍이다. 이 구멍에 대고 총뿌리를 겨눈 채 시린 눈초리로 하얗게 밤을 새웠을 그날의 사람을 떠올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마른 논밭과 색색의 마을 지붕, 상점 간판이 보였다. 틀 안에 풍경을 담고 숨을 죽였다. 저절로 숨이 툭 터지는 느낌이 들자 일상에 치여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그렇다면 70년 전 이곳에 서서 이 구멍으로 밖을 내다본 청년이 보는 세상은 어떠했을까?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 아니었다면 그날 이들은 저녁을 먹고 난 뒤 부른 배를 두드리며 가족과 방에 누워 이런저런 얘기로 꽃을 피웠을 것이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몸을 틀며 잠자리를 찾고 뒷산에는 어미 잃은 새끼 새 한 마리가 포로롱 작은 날갯짓으로 울고 있을 한겨울 밤이었을 것이다. 그 시간은 더없이 따뜻하고 나른한 시간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구들장 뜨끈함을 뒤로한 채 좁은 호룡보루 안에서 언제 습격해올지 모르는 적들을 기다리며 총뿌리를 꽉 쥐고 있었다. 몸이 추운 건 괜찮았을 테지. 다만 괜찮지 않은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싸움에 기력과 의지가 탕진될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오래전에도 계단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나선형 철제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텅, 텅, 텅.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발 소리가 호룡보루 안을 울렸다. 먼지가 풀썩 일어서며 분연히 움직였다. 소리와 뒤섞인 먼지가 몸 안으로 스며드는 순간
오래전 이곳에서 쉼없이 날아들었을 총알을 피하고 적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들이 되어본다. 그러다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면서 삶의 의지가 더욱더 단단해진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니 육각형의 목조 모임 지붕이 들이운 그늘이 서늘한 호룡보루 꼭대기와 마주했다. 멀리 비행기재와 너른 벌판과 마을이 보였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멀리서 바라본 풍경은 순간 나를 미소짓게 했다. 자연은 그랬다. 언제 그랬냐는 듯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다. 호룡보루를 내려오면서 일부러 텅텅 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잠든 영혼에 안녕을 고하고 싶었다. 호룡보루를 빠져나오니 이상하게 착 가라앉은 마음이 들떠 있었다. 호룡보루 영혼의 위로 덕분이었으리라.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사라지지 않는 힘을 주는 것이기에 이제 스스로를 못 견디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달아나지 말고 맞서라는 위로와 격려를 서로에게 건넸다. 필자는 70년 전 호룡보루와 그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와 위로를 가슴에 담고 다시 비행기재를 올라 이번에는 아찔함을 맘껏 즐겨보리라는 다짐으로 차에 시동을 걸었다.